자,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일개 사내 취급도 과분한 윤석열입니다. 일개 사내 정도 대접을 받으려면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일개 사내 취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한겨레 신문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박용영 칼럼인데 대통령은커녕 일개 사내 취급도 과분한 윤석열인데 인터넷판에서는 이처럼 비루한 윤석열로 제목을 바꿔놓으셨던데 어쨌든 배달판에는 종이신문에는 대통령은 커녕 일개 사내 취급도 과분하다 이런 제목인데 공감합니다. 제 생각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제목으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속보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또 주요 뉴스를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뉴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가 단독이라고 했는데 단독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싶은데요. 자, 사실상 조기 대선 공약 준비 모드로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저렇게 극우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보수 결집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에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확률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기 대선, 자,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을 입에 꺼낸다는 것은 윤석열이 탄핵돼서 파면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기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이 파면될 걸 기정사실화하고 대선 공약을 준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과 김용현이 헌재에서 만나서 희대의 코미디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한심하고 수준이 너무 낮아서 무슨 코미디 같았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한겨레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금 왜 군인들이 이런 불법적인 명령에 따랐을까 이거를 기획 기사를 지금 보도하고 있네요. 자, 경향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자, 국회요원 박주민, 어제 김용현이 국회의원을 끌어낸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패러디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네요. 자, 김용현이 의원 아닌 요원이라는 주장에 재판관도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경향신문은 갤럽 조사 민주당 지지율이 재역전했다. 3주째 국민의힘과 오차범위내 접전이라 이렇게 했는데 필터링을 해서 보면 접전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저는 상당히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던데 자, 조선일보를 보시면 자, 조선일보 자,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이 37대 29로 우세하고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과 양자 대결에서도 전부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됐는데 자, 조선일보는 원래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던 언론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론조사를 거의 안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여론조사를 잘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왜 조사를 안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높게 나오니까 조사를 하면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조사를 아예 안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 전에 여론조사 전문 기자도 두고 여론조사를 활발하게 하던 거의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최근 한 7, 8년간은 여론조사를 굉장히 드물게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차기 대선의 양자 대결 을 묻는 조사를 기획해서 실시했다는 것은 조선일보도 조기 대선을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이런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대통령직에 복귀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나와서 실실 웃으면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유튜버 윤석열이 보는 극우 유튜버를 보면 윤석열이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니까 윤석열이 그걸 믿고 있거든요. 윤석열이 아마 오늘자 조선일보나 이걸 보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내가 곧 복귀할 텐데 무슨 조기 대선이야. 윤석열과 그 졸개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국민의힘 내부나 지금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세력들 내부에서도 지금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그새 판가리를 바로 해버렸네요. 트럼프가 김정은이 똑똑한 사람으로 종교적 광신도가 아니야. 종북 아닙니까 트럼프? 김정은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하면 종북이라고 해서 바로 지금 체포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텐데 군부대를 보내서 지금 트럼프를 체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 중앙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도 앞지른 김문수 지지율. 이거는 어제 시사저널 조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엉터리 조사입니다. 시사저널 조사는. ARS 조사였잖아요. 보수가 과표집되기 너무나 쉬운 조사가 ARS 조사입니다. 자, 만약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이재명 대표하고 대선에서 맞붙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야말로 땡큐죠. 김문수 같은 극우적인 사람을 반노동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정광훈이가 밀어갖고 지금 여론조사에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일 뿐 신기루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속보는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제가 준비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갤럽하고도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권 후보 당선이 45, 야권 후보 당선이 44인데 여러분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화 면접 조사하고 가상 번호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조사 방법론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할 게 없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하는 조사입니다라고 안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하우스 이펙트가 발생을 해서 보수가 과표집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의 문제지.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가 오늘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결과표를 다운받으려고 했더니 아직 결과표가 업로드가 안 돼서 제가 다운을 받지 못했는데 아마 보수가 과표집이 갤럽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됐을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그래서 지금 여권 후보 중에서 김문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정광훈이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가 느닷없이 왜 김문수가 뭘 했다고 갑자기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김문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얼마나 참패를 당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걸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일개 사내 취급도 과분한 윤석열. 이게 제 제목인데 이게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고 한겨레 신문의 박용현 논설위원이 뽑은 제목입니다. 그런데 인터넷판에서는 제목을 윤석열은 왜 이리 구차한가로 바꿨습니다. 저는 원래 대통령커녕 일개 사내 취급도 과분한 윤석열 이게 더 좋은 제목 같은데 왜 인터넷판에서 이렇게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박용현 논설위원의 칼럼을 보면 자, 어짐과 의로움으로 통치하지 않고 폭정을 일삼는 왕은 그 자격이 없으므로 비록 왕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일개 사내로 취급해야 된다. 이게 맹자의 답이라고 합니다. 자, 인을 해치는 사람을 적, 의를 해치는 사람을 잔이라고 하니 지금 윤석열은 적, 잔 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어제 왜 이 박용현 논설위원이 이렇게 썼냐면 헌재에서 나온 변론을 보니까 윤석열이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사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이는 행태는 일개 사내라는 호칭조차 과분할 만큼 졸렬하다. 거짓말과 비겁함이 평균적 인간의 테두리를 넘어섰다. 두 개의 장면만 보면 충분하다. 자, 문영배 소장 대행. 자,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곽종근 특전사령관 다음날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회를 끌어내라는 발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홍장원 국정원 차장 이번에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해라. 강한 오투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면 욕설을 뺀 거겠죠. 욕설 빼고 하면 이번에 싹 잡아들여서 다 정리해라. 자, 대통령이라는 자가 온 국민에게 중계되는 헌재법정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령관과 국정원 차장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어제는 윤석열이 김용현과 함께 계엄 포고령을 함께 검토하던 당시에 질문을 했는데 영상으로 이거는 좀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총 4개를 준비했는데 좀 지루하시겠지만 윤석열 영상을 어제 헌재에 출석해서 한 윤석열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국민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비상 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 보위 입법 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왜 기재부 장관에게만 줬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부정선거의 여러분, 증거를 수집. 첫 번째 영상을 보셨는데요. 김용현이 헌재에서 어제 이미선 재판관의 질문에 부정선거에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선관위에 투입했느냐고 했더니 김용현이 하는 말이 가관이죠. 가서 조사를 해보고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선관위를 처단을 하고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부정선거 증거가 없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부정선거 증거도 없는데 군대를 투입해서 선관위원장 잡아놓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해서 부정선거 증거를 내놓으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으면 자 국민들 부정선거 증거가 없으니까 안심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군대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죠.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문에서 말씀하실 때 증인께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그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차단한 병력들이 그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상을 보셨는데 자,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우원식 의장이 담을 넘어갔기 때문에 봉쇄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너무나 황당하고 기상천외한 답변 아닙니까? 아니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장이 국회에 들어가는데 담장을 넘어 들어간 게 봉쇄를 안 했기 때문에 담장을 넘어서 들어간 거고 봉쇄를 했으면 못 넘어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봉쇄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궤변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윤석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윤석열 등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또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자, 윤석열이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첫 번째 변론에 출석했을 때는 좀 얼어있고 좀 경직된 모습이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예의도 갖추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두 번째 나오면서 이게 몸이 완전히 풀렸다. 여러분 봐도 지금 몸이 완전 풀렸죠. 껄렁껄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하람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이 지금 두 번째 출석만에 몸이 완전히 풀려서 똥볼을 계속 차고 있다 지금. 자, 상위법에도 위반되는 전공의 처벌 이걸 포고령에 넣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그걸 실현 가능성도 없고 상위법에도 위반된다. 근데 그걸 포고령에 넣었는데 그런 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그런 포고령을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이것들. 아니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전공의들도 복귀 안 하면 다 처벌한다. 처단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게 법률에도 위반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웃으면서 그냥 놔두자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헌재에서 지금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입니다 이것들. 어떻게 반사회적 인격장애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헌재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용현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윤석열이가 파면을 당하지 않고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자기를 사면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서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윤석열이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예, 이제 막 생각이 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요? 물론 그중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정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되겠다. 조선일보에서 이거 조기 대선 양자 대결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이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탄핵은 피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빨리 여론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헌재에서 어제 똥볼을 하도 세게 차서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을 스스로도 법령에도 위반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놔둬 대한민국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거 무슨 조선시대 왕보다 지금 자기가 원시국가 족장처럼 지금 행동하는 것 같아요. 법에 위반되는 거 알면서 웃으면서 집어넣자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청구인 측 질문에서 특전사는 의사당 내이고 수방사는 경내고 경찰은 담장 밖이라고 질문을 할 때 주인께서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특전사가 국회 본 의사당에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280명. 본관에 다 들어갔습니까? 280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 들어간 걸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한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게 지금 오해를 좀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본청에 본 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079대 묵 깨고 창문 깨고 그거를 좀 오해를 하시고 건물 안에 있었던 그죠? 게 280명이라는 예. 겁니다. 건물 안에. 실제 수방사는 212명이 현장에 갔는데 실제 48명인가밖에 네, 못 맞습니다. 들어가고 그것도 건물 내도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경내 대기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병력은 담장 밖에 맞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좀 어제 사진 보고 저거한데 그 본회의장과 또 국회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이 있고요. 또 국회 마당이 있고 담벼락 바깥에 또 경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지를 하고 이렇게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병력의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있는 건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방사령관 이진우 여러분 이 한심한 이 대화 신문 보셨죠? 자, 지금 국회 병력이 280명이 들어갔는데 윤갑근 변호사가 먼저 물어봅니다. 자, 280명이 국회 경내에 들어가긴 하지만 본청에는 안 들어갔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김용현이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해서 본청 안에 280명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영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만 분석해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냥 다 생중계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
헌재에서 자기네들끼리 이거를 숫자를 맞추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곽근이 그거는 본청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 아닙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김용현이 엉뚱하게 답을 하니까 윤석열이 답답해서 아니 그 국회 담장 말고 본회의장 안에 국회 본청 안에 본회의장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사진 보니까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김용현이 당황해갖고 저는 그냥 280명 들어간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라고 하니까 다시 그거는 280명이 들어간 게 아니고 국회 본청에 들어간 소수 아닙니까? 그럼 잘 모르고 지금 하는 답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코미디예요 지금. 김용현한테 국회에 280명이 들어갔지만 본청 건물에는 극소수가 들어갔고 본회의장 안에는 더 극소수가 더 들어갔다. 맞죠? 김용현이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서로 합이 안 맞아갖고 결국 김용현이 잘 모르는 걸로 결론 짓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용현이 이를테면 12명이 들어갔다고 하면 12명이 들어간 겁니까? 영상 자료가 다 있고 증인이 다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국회에 몇 명 들어갔다는 거는. 다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윤석열하고 김용현이가 둘이서 거기서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기억이 납니다 안 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사람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헌재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답변할 거면 변호사한테 맡기고 안 나오는 게 나은데 윤석열이 지금 구치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온다고 법무부에서 특혜를 줘서 미용사 불러다가 머리 만지고 양복 입고 드라이브 하듯이 시원하게 바람 쐬면서 지금 헌재에 오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한테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마치 건재한 듯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건데 헌재에서 하고 있는 윤석열의 답변, 진술을 보면 너무 수준이하고 너무 한심하고 너무 거짓투성입니다. 자, 다시 한겨레 칼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고령 5호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라 의료 현장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법령에도 위반되고 현실 가능성도 없지만 웃으면서 이야기했죠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백성에게 고통만 주고 잔인한 짓을 일삼았던 걸과 주 역시 일개사내라고 부를 수 없는 평균 이하의 인간이었음이 틀림없다. 맹자는 차마 그렇게까지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냥 일개사내라고만 표현했지만 후대에 더 졸렬하게 잔적하는 자가 나타날 것을 예견해 남겨진 표현이라면 지금이 그 합당한 테다. 자, 윤석열은 일개사내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 동아일보가 요즘 이제 합리적인 그런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보수적 스탠스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아일보가 그렇다고 한겨레처럼 그렇게 민주 시민들의 편에 들어서 보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보수적인 기반에서 적어도 너무 황당한 것 보도는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라고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 이렇게 주장을 해서 혀를 찰 헌재 농락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만 농락한 겁니까? 대한민국을 농락한 거고 전 국민을 지금 농락하고 있습니다. 둘이 나와서. 아까 그 웃는 거 보셨죠? 자세도 흔들흔들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가면서 실실 웃어가면서 수준 이하의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국방장관이었으니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과 김용현은 뻔히 드러난 사실, 복수의 군 사령관들의 증언 내용까지도 부인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포고령도 집행 의지가 없었던 계몽령이고 최상목에게 준 쪽지도 김용현이 줬고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그날 벌어진 군 병력의 국회 난입은 뭔가? 전 국민이 지켜본 그날의 진실이 헌재 법정에서 계엄 주도 세력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지금 둘이 나와서 농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한겨레 신문. 헌재에서 헌법과 국민 우롱한 내란 1, 2인자. 내란 1인자와 내란 2인자가 서로 코미디 같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헌법과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장구 치고 12.3 비상계엄이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망언까지 했다. 내란 주동자들의 헌법 유린과 국민 모독이 갈수록 도를 넘는다. 이 계몽령은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죠. 윤석열이 거기를 보고 그대로 와서 계몽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날리면 때 모든 언론이 합심해서 윤석열을 바로잡아 줬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못한 게 윤석열이 그냥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면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내가 요원이라고 하면 요원이고 내가 날리면이라고 하면 날리면이야.
자, 내란 1, 2인자다운 망상과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일말의 반성이라도 보여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은 내란 세력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운 현장이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자,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2월 말 3월 초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말에 파면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지니까 4월 말, 3월 초에 파면되면 5월 초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윤석열이 어제 헌재에 출석해서 김용현하고 헌재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을 전 국민이 봤고 헌재 재판관들도 아마 정영식도 지금 너무 농락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장일치가 안 나와도 6대 2만 나와도 됩니다. 마은혁 재판관도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귀하면 9명이 심판을 하면 6명 이상만 인용하면 윤석열은 파면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만장일치로 파면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만 적어도 정영식 한 명이 반대하더라도 6명의 인용은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은 끝장입니다. 저 사이코패스를 빨리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서 본인이 전 국민을 농락하고 전 국민을 협박한 그 죄를 엄하게 물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요원 끌어내라 했다는 김용현, 궤변도 정도껏 하라. 아니, 제가 궤변이란 말은 사실은 너 그렇게 궤변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심한 비판이거든요. 근데 이자들은 사이코패스라 갖고 아니 궤변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궤변이라고 비판하는 게 이게 합당한 수준의 비판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너무 궤변을 하니까 궤변이란 말로는 도저히 이들의 행태를 적절하게 비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언어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하는 소리가 궤변도 정도껏 하라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아니 이런 몰상식하고 이 반사회적이고 반지성적인 발언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동안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게 다 통했거든요. 바이든 날리면 더 통하고 다 통했으니까 국민은 바보 취급해도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윤석열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자, 조사 한번 못하고 윤석열을 검찰에 넘겼는데 윤석열이 친정인 검찰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 우병우가 검찰총장도 아니었고 그냥 검사장급으로 있다가 청와대 잘렸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화려하게 컴백을 했죠. 우병우가.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검찰이 조사받으러 갔을 때 조선일보가 망원렌즈로 찍었을 때 조선일보 객원 사진 기자가 찍었는데 우병우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팔짱 이렇게 끼고 있고 조사하는 검사들이 이렇게 조아리고 있었잖아요. 민정수석도 검찰에 가면 그렇게 오만불손하게 조사를 받는지 지가 훈계를 하는지 모를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윤석열이 검찰에 가면 검사들이 윤석열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순순히 조사를 받으려고 할까요? 친정인 검찰에서 어떻게 할까요? 야, 윤석열이 혹시 그 뭐 소주하고 설렁탕 수육 좀 갖고 와봐. 그나 좀 먹고 하자. 반말 찍찍하면서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 새끼들 그건 손 좀 봐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로이도스님 말씀 맞습니다. 정영식이는 여러 가지 헌법 위반이 있고 법률 위반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6명에서 8명으로 갔기 때문에 정영식 한 명이 그렇게 판단해도 인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까지 충원이 되면 저는 8대1, 9대0의 탄핵 인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가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탄핵 반대 여론이 조직적인 극우들의 어떤 여론조사 응대로 인해서 높아져서 자신감을 얻은 검찰이 딴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걱정됩니다. 윤석열이 이 이자의 인품이나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 검찰에 가서 고분고분 조사받을 리가 없습니다. 지가 오히려 야단치고 훈계하고 아마 조사하는 검사들 앞에서 경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한겨레 신문 칼럼인데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님의 칼럼입니다. 자, 내란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요즘 들어서 제가 절감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처단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거죠. 대한민국의 수준을. 내란은 금방 진압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내란을 일으킨 지 2달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내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윤석열이 법무부의 특혜를 받아갖고 머리를 저렇게 뽕을 넣어갖고 양복 입고 분칠하고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말 국격이 얼굴에 분칠하고 헤어드라이 미용사에게 받으면 국격이 높아집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말과 행동을 해야 국격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지배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국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국회 창문을 깨고 뛰어들던 무장 군인에 대한 그날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법원 창문을 깨고 영장 담당 판사를 잡겠다고 폭도들이 난동을 벌이는 모습을 접한 국민 모두의 마음은 그저 참담하기만 할 것 같다. 이 모든 혼란이 곧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이번 법원, 서부지법원에 대한 난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동안 얼마나 부실하고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온 세상에 중계한 장면이었는지 모르겠다. 안타깝게도 이번 법원 난동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이번 내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란 수괴를 잡아넣는다고 또는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고 이 민주주의의 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동안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자긍심이 어쩌면 안으로 골마가고 있는 모습을 반짝거리는 K 포장지로 적당히 가려놓았던 덕분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이 내란을 진압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칼럼은 제가 소개하는 칼럼을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심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던 칼럼들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찬찬히 꼼꼼히 읽어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